한국당이 또다시 NLL을 이용해서 반평화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합참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비공개 내용까지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합참이 비공개로 보고한 북한 함선 간의 통신 감청 내용을 오로지 정치 공세만을 위해서 공개해버렸습니다. 정말 부도덕한 행위면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그런 행태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백승주 의원은 합참의 비공개 보고를 빌미로 우리 정부가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 NLL을 포기한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것은 남북 정상이 서명한 4.27 판문점 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에 분명하게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북한군 수뇌부도 아닌 함선 간의 통신 내용을 갖고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왜곡된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 군사 합의를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번 군사 합의는 2009년과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작성한 군비 통제 정책서와 군비 통제 추진 계획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에는 공중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상호 비행 금지 구역 설정, DMZ의 GP 철수, NLL 일대의 서해 완충 지역 설정 등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남북 군사 합의와 다르지 않은 내용을 이명박 정부에서도 검토했던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수구 냉전 시대의 선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마비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벌써 한 달째 작동 불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하는 전원재판부 사건 심리도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낙태죄, 최저임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자사고 입시 관련 헌법 소원 등 중요한 심리가 올스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헌재의 기능 마비를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 3항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박상옥 대법관, 지난해 김미수 헌법재판소장 때도 국회가 100일을 넘도록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자 의장이 직접 부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장이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후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장께서 헌재 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보수야당이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만드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만 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상용직 일자리는 33만 개가 증가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 일자리는 21만 개가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 신중년,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은 역대 모든 정부가 해왔던 정책입니다.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총 20차례에 걸쳐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정부 예산이나 공공기관을 활용한 대책들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지원 청년 인턴제, 공공기관 잡 쉐어링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청년 해외 인턴, 공공일자리 4만 개 창출 등을 추진했습니다. 보수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10년 보수 정권도 가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세금을 퍼부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고용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하나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